그리고 이진숙 씨의 턱을 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이 얇은데 턱이 사각턱에 가깝습니다. 이진숙 씨의 뒷모습에서 그 이진숙 씨의 턱을 본다면요, 아마 저 얇은 목 좌우로 시골 부위, 그러니까 이 뒷덜미 부위 말이죠. 이 부분이 턱이 목 좌우로 이렇게 삐져나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골은 좌우의 어금니뼈 부위의 턱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반골의 관상의 특징 중 전형적이면서 대표적인 관상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단체나 사회, 조직사회에서 분열과 문제를 항상 일으키는 상이고, 그래서 이진숙 씨가 국내 첫 여성 전문 기자로서 활동을 통해서 MBC와 개인 위상을 높인 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자이자 이상한 여자라고 비난과 질타를 받는 운명을 타고난 여자가 바로 타고난 이유가 바로 저 시골이 발달된 턱에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진숙 씨는 배신의 상, 반골의 관상이라는 것이죠. 반골의 상이란 무엇인가? 반골이란 한자의 뜻은요, 거꾸로 솟아있는 뼈를 말하는데요, 세상의 순리나 명령, 권력 따위에 순수히 따르지 않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힘이 축적되어 기세등등해진다면은 윗사람을 언제 끌어서 내릴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노려보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가서는 윗사람에게 반항하고 배신하여서 조직과 단체와 사회에 분열과 소음과 논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 조직을 와해하고 빠그러뜨릴 수 있는 그 경영과 그 인사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가 바로 반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삼국지 연의에서, 정사가 아닌 연의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총나라 재상 제갈공명, 즉 제갈량이 어느 날 큰 공을 세워서 유비 진영에 합류하려 했던 위연이라고 하는 장수를 알아보고서 미래에 유비의 국가와 조직을 배신할 수 있는 나쁜 일을 분명히 저지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이 유연을 죽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알렸죠. 그런데 유비는 제갈량을 만류합니다. 후에 제갈량이 죽은 뒤 위연은 배신을 일으키고 반란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생전에 이를 미리 대비해서 계책을 준비했는데 그 덕분에 위연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에는 실제로 위연이란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연은 병사를 잘 기르고 용감하면서 장군으로서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 됨됨이 근본이 좋지 않아서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즉, 덕행이 나빠서 자기 스스로의 복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이자 타고난 심성 자체가 후천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비는 이 위연의 공적인 부분의 능력을 높이 사서 벼슬을 주었는데 제갈량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위연의 뒷덜미 뼈가 거꾸로 튀어나와서 목 좌우로 삐져나온 것을 제갈량은 이를 보고서 위연이 나중에 반골,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반골의 상인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서 훗날에 위연이 반역할 것을 미리 예지하고 생각해서 대비했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유비도 죽고 제갈량도 죽어서 없게 되었을 적에 어느 날 밤에 위연은 자기 머리에 뿔 2개가 거꾸로 나와 있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직이라고 하는 이름의 부하를 불러서 꿈풀이를 부탁했는데, 기린의 머리에도 뿔이 있고 청룡의 머리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뱀이 용으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갈 징조라고 봅니다. 매우 보기 드문 길몽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조직은 위연을 통해서 소위 쿠데타의 성공적 가능성이 있고 또
자신이 위원의 줄을 타면은 아주 높은 성장과 권세를 누리겠다 싶어서있는지 그렇게 위원이 듣기 좋은 그런 꿈풀이를 했는데, 이를 들은 위원은 조직의 말에 반란 쿠데타의 길상조다 싶어서 결국 반란과 역모를 꾀했죠. 하지만 이미 제갈량은 생전에 그의 반란을 예상하고서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은 탓에 위원은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결국 붙잡혔고 자신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하는 화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족이 멸했다라는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요, 쿠데타를 일으킨 그 반고래상은 바로 그 처형당하거나 능지처참당하거나 아니면 효형을 당해서 그의 목이 광화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밀접한 그런 중심 지역에 높이 그 목을 달아서 대역죄인이라는 수치와 망신을 주게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그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전부 다 다른 집안의 노비로 전락돼서, 심지어 영의정과 같은 이런 최고의 권력, 최고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조차도 바로 아주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노비로서 그렇게 완전히 화를 미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삼족이 멸하는 그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삼족이 멸하는 화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사에는 없는 삼국지 연의에서의 이야기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제갈량처럼 사람이나 상황을 미리 알아보고서 정확히 판단해 훗날의 어려움에 미리 유비무환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처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과요. 다른 하나는 반항적 기질, 남들과 적대시하는 성품에 그 좋지 못한 반고래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결국 조직과 단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업보를 고통과 괴로움으로써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현명하지 못한 그 무지함과 이상주의적 판단에 의해서, 비현실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현재 이 윤을 조종하는 율락 접대부 출신의 가족사기단 출신의 천안계집 주얼이와, 그리고 이들을 열심히 그 아부하면서 치켜 세우고 딸랑딸랑거리면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내시 환관 집단인 친일 국힘과 친일 카르텔과 친일 검찰이 무소불위 수사에 의해 현재 우리는 일반 서민들은 매우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더럽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원을 윤, 그리고 유비를 문재인으로 비유하면 참으로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국지 연의에서는 위원이 쿠데타에 실패하지만 역모에 실패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비와 문재인의 완벽히 다른 점 중 하나는요, 유비는 제갈량과 같은 아주 훌륭한 아랫사람들을 두는 인복이 출중한 사람인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내부 분열을 심각하게 일으켰던 이낙지 이낙연과, 그리고 밖으로는 반고래 윤을 두어서 진보의 몰락과 파멸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등용한 거의 많은 인사들이 전부 무능했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경제 문제와 특히 부동산에서 완전히 대실패하여 반고래 상인 윤과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얍삽한 국힘의 선거 전략에 참패를 당해서 정권을 무능하게 빼앗겼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고래 관상하면은 더더없이 윤의 관상이 전형적인 악독한 반고래 관상입니다. 뒤로 심하게 깎인 듯 넘어진 저 이마가 바로 그 표상인데,
이런 특징에 볼 부위, 광대 부위의 볼 부위까지 거기에 점이 있는데 이는 반골의 상에 더더욱 불을 지피는 마음을 가진 아웃사이더적인 마음, 좀 편향적인 마음, 치우쳐진 잘못된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골의 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그 관상서 중 하나인 마해상법이라고 하는 고서에서는 이 사각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참고로 이진숙 씨는 사각턱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각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그 사각턱에 대해서 고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집념과 집착이 매우 강하고 욕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성이 무디고 자신의 희로애락을 잘 나타내지 않으며 일하는 데 많은 정신을 쏟는 면이 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 표시가 또는 기교가 단순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여성으로서의 애교나 부드러운 감성이 무뎌서 무심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이진숙 씨의 광대뼈 관상과 더불어 남편과의 애정 관계가 좋은 금술이 아닐 것이 더욱더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광대뼈와 그리고 삼배간의 내용 중 일부와 중복이 되죠. 그만큼 해당 그 내용이 이 여자의 뿌리 깊게 안 좋게 깊이 생각으로 뻗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의 턱관상이 완전히 사각턱이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이는 완벽한 반골의 관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최소 2배 이상의 사회적 문란과 조직 분열을 일으킬 것인데 만약에 완벽한 사각턱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진숙 씨는 괴벨스의 환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골의 상은 조직사회에서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징, 오히려 조직사회의 그 매출을 떨어뜨리고 사내 인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과 괴로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이 있기에 회사의 CEO들이나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절대로 반골의 관상을 미리 이렇게 알아두어서 이런 인연을 미리 거르시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골의 상을 가진 사람들은 큰 조직에서 자신의 생각이 자칫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일 수 있음을 자각하고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직접 사업자를 내고서 1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그 복덕을 원만히 쌓을 수 있고 원만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입과 그 말할 때 보여지는 이 아랫 잇몸과 아랫 치아. 입이 큰 여자들은요 보통 대단히 사회적이고 활동적인 여자들이 많고 그리고 집안을 책임지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 아랫 잇몸과 아랫 치아가 크게 보인다는 특징도 있고요. 옛 관상 고서에서는 아랫 치아와 특히 아랫 잇몸이 보인 사람들은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마음이 음흉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뒤끝이 강해서 좋던 싫던 말던 받은 만큼은 반드시 기브앤테이크로 돌려줘야 하는 집요함까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살짝 늘어져 처진 저 볼살도 주목해야 됩니다. 심술이 대단한 여자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우리는 이전 안철수 관상에서도 이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상서에서는 이런 상에 대해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상이다라고 했죠.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고집불통은 반드시 10가지의 나쁜 업, 즉 10불선업을 쌓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것이 나중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대인관계를 나쁘게 해서 결국 그 업보를 자업자득으로 치러야 하는 인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볼의 여자는 중년 이후 혈액순환 계통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혈액순환, 그 혈액 건강 이 진단 자주 받으시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평소에 욕심을 줄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양보하며 덕을 쌓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미덕을 키워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처진 볼살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상호 의존과 상대적인 상호 의존 관계와 비교하는 상호 의존 관계, 그리고 인연 과보, 인과응보의 원인과 결과의 연기적인 삶, 이 두 가지의 연기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남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이 불행한 것이 곧 내가 불행한 이러한 연기적인 지혜의 이치의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라는 이기심과 인색함으로 더더욱 굳혀지게 되어서 이것이 아상이라고 하는 인생의 크나큰 장애와 고통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원인의 작용으로 일어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아상이 다음 생에까지도 이어져서 현생보다도 더욱더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진숙 씨의 관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은 이분의 본성과 기질의 특징, 이분의 속마음의 깊은 그 카르마에 대해서 관상학적으로 비교, 접근, 분석해 봤습니다. 다시 요약드리자면 이진숙 씨의 관상의 특징의 장점, 왕성한 사회활동적인 여성의 특징이 뚜렷한 관상이다라는 것. 반면에 단점은 가정적인 면이 부족한 그 일적 중독에 가까운 관상. 관직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 집념과 집착이 매우 강하고, 기본 상식과 감성이 무디면서 독하면서도 반골의 기질이 있는 잘못된 생각에 고집불통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진숙 씨의 눈과 광대뼈 그리고 턱 부위에서 잘 드러나 있다는 것.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복덕과 지혜를 키우고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게끔 하는 채널을 하나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이 이어지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김건희 씨의 문자로 보는 이 여자의 그 수준, 지적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입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